네, 자, 단서들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사건을 재구성된 걸 보시겠습니다. 단서 첫 번째는 남았다고 하는 두 사람에게 잡혀 있는데 그때 이 팬더가 물에 떠 있었대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예, 팬더가 뭐냐면 일종의 이렇게 물에 잘 뜨는 건데 이 배가 이렇게 접안할 때 세월호에 접안할 때 보면 배길은 쇠잖아요. 기스가 나고 그러니까 사이에 끼더라고요. 말하면 자동차 같은 데 이렇게 문짝 같은 데다가 스펀지 같은 거 끼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폭신폭신하면서 물에 잘 뜨는 재질이에요. 그걸 이제 4단짜리를 갖다 밧줄로 이렇게 메어놓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1, 2, 3정에 있던 이 팬더를 네. 1, 2, 3정이 뒤로 물러날 때 네. 바다에 던져놓고 한답니다. 이거를. 굳이 던질 이유가 없는 것인데. 근데 던지는 장면은 안 나왔는데 말하자면 두 개를 놓고 가요. 두 개를 놓고 갔어요. 공교롭게도. 근데 하나는 이게 쓱 배가 물러날 때 밑에 그냥 흘린 것처럼 이 떠 있는 장면이 낡은 팬더는 나오는데 얘는 계속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어딨나 했는데 떨어뜨리기 힘든 위치에 얘가 있더라고요. 조류에 밀려서도 갈 수 없는 위치에. 그래서 측측컨대 누군가 1, 2, 3정에 누군가가 놔둔 것 같다. 이렇게 봤죠. 이게 첫 번째 단서예요. 예. 여기에 놔둘 이유가 없는 걸 여기 놔두고 갔다고요. 물이 잘 네. 뜨는 건데. 예. 네. 두 번째. 이 강원식이라고 1등 항해사가 내려올 때 저 안이 컴컴해갖고 여태까지 이걸 보시는 분들이 못 봤어요. 조타실 안을. 그런데 이 사진을 갖다 컨트라스트를 밝기를 딱 조정하니까 저 안이 딱 보이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강원식 항해사가 내려올 때 보니까 그 전 장면에는 사진에는 없던 자, 요 사람이 내오기 전 장면은 요 장면이고요. 아니 그건 이후 장면에서 제가 일종의 참고사항으로 갖고 네. 왔어요. 어쨌든 발판이 이렇게 평평하다. 네, 여기에 문지방이. 요 문지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 요 사람이 내려온 직후에 보니 요 문지방 위에 어떤 검은 천처럼 보이는 것 질긴 어떤 플라스틱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질긴 검은 천 같기도 한 하여튼 예. 뭔가 두 개가 보이죠 문지방 위에. 뒤쪽에 보면 비닐에 쌓인 구명조끼가 보이거든요. 여기 저 구명조끼랍니다. 구명조끼예요. 네. 그러니까 예. 요 사람이 내려오기 전에 요 사람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요 위치에다가 이 물건을 놔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손이 두 개가 보이는데 왼쪽에 보이는 손이 저는 확인했으니까 손이 살색으로 컨트라스트 너무 높이다 이제 손이 뭉개졌는데 그게 여기요? 박한결의 손이에요. 이 손이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살짝 이렇게 겹치고 있는 손이 선장의 손이고 그 조금 이따 보면 다리인데요. 빤스를 입고 있는 다리입니다. 예, 선장의 다리예요. 여기가요? 예. 이따 보시면 알아요. 자, 그다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타이밍이 사고 당시 3등 항해사 그 유명했잖아요. 그 3등 항해사가 내려오기 직전의 타이밍에 이 물건들이 갑자기 출현해요. 요 위치에 이렇게 예, 이 위치에. 걸쳐 놓습니다. 네, 걸쳐 놓습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가지고 내려와야 했으면 이 사람이 내려올 때 가지고 내려오면 되는데 여기 걸쳐놔요. 세 번째 단서가 이 여자 항해사 침몰할 때 조준기 조타수와 함께 같이 배를 경험이 몰았던 부족해가지고 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해지는 그렇죠. 언론에서 박한결 그 항해사. 여자 항해사 박한결 항해사예요. 박 항해사. 자, 이 장면을 동영상으로 볼게요. 이 항해사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선장이 내려오는 장면인데 요 선장이 타죠. 선장이 타고 우리가 쭉 봤던 근데 요 현장을 보지 마시고 요 박항해사를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내려옵니다. 먼저 내려와 내려왔어요. 있어요 이렇게. 네,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선장이 그 다음에 내려오죠. 밀려 내려오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5초 후에 영상이 없어요. 근데 선장이 먼저 나와요. 고개를 숙이고 박한결은 있고 선장이 탑니다. 사실은 자연스러우려면 먼저 내려온 박한결이 탔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근데 박한결은 보세요. 여기가 난간인데 이 난간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이 난간 높이보다 아래쪽으로 고개를 숙이고 이 양반은 타요. 이 항해사가 계속 여기 남아있지? 세 저번 번째로 시간에 의문을 가진 겁니다. 조타수 사고 당시 조타수가 조준기하고 이 항해사 박한결이 같이 배를 몰았었는데 조준기 조타수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잖아요. 예. 배에서 이상하게 안 내렸잖아요. 세월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잖아가 아니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지금. 예. 그 다음 단서는 설명해 주세요. 예. 우연히 또 일어납니다. 이 박한결이 이거 타기도 전에 선장이 딱 건너오니까 선장이 탄 다음에요 여기는 예, 지금. 다음에 배가 후진을 해요. 두 사람을 배에 그냥 두고 이 배가 뒤로 빠져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안 타고 잠깐 뭔가를 하는 사이에 배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배가 뒤로 빠져요. 그 조준기 조타수하고 해경하고 남았을 때 이 패턴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똑같은 패턴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지난 시간에도 왜 두 사람을 남겨놓고 배가 뒤로 빠졌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그다음, 단서 5개가 5번째. 같이 박한결 항해사하고 남은 요게 사람이 이제 이번에 발견한 예, 요 항해사가 남고 그 해경, 그 네. 해경의 이름은 박해경 해경입니다. 아니요 박모 아, 박모. 아, 박해경 이름이 아니고 그냥 예, 박모 해경인가요? 해경 그런데 부르기 쉽게 하려고 제가 박형으로 어. 하자. 실명은 안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았고요. 나는 실명이 박해경인 줄 알았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 진짜. 지난 시간에는 이걸 보여드렸고 예. 조타수 조준기 씨가 남고 박해경이 남아가지고 줄 타고 올라가 내려왔다는 장면을 보여드린 거고 이번에는 그거보다 빨리 요거보다 빨리 시간 순서대로 빨리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늦게 발견한 거죠. 예. 박한결 씨가 여기 남고 박해경과 함께 배는 뒤로 빠진 거예요. 이 해경하고만 이 사고 당시 사고가 날 당시에 해경들이 이 선원들이 같이 있으면 배가 쭉 가요. 이 패턴이 너무 유사하다 그래갖고 뭔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이 5가지 단서를 예. 이제 김 감독이 조사를. 재구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일지. 첫 번째 첫 번째 정체불 분리가 구명조끼 여기서 아까 보여줬던 네. 검은 천처럼 보였던 구명조끼 있죠? 내리고 구명조끼 직전. 이거 네. 두 가지 물체 드디어 항해사가 내려오고 이때 선장이 다리 내려오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밀려 내려와요.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에요. 5초 후 시간상 5초 후에 없어요. 아래로 떨어져. 내려왔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선장은 도착했고 근데 물건이 어디 갔냐 이거예요. 시간 순서상 보면 없어졌는데 물건이 어디 갔냐. 나중에 40초 영상 보면 저 사이에 끼어 있어요. 박한걸 바로 오른쪽이에요. 여기에 예, 사각지대예요. 스마트폰 사각지대. 저 여기 밑에 여기 이따가 볼 텐데 공간이 있었어요. 지금 박한결 씨는 고개를 숙이고 밑에 뭘 보고 있잖아요. 네. 요 거기- 위치에 예, 요 그 아래. 안쪽에 이따 보여드릴 텐데 끼어져 있어요 지금.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저기 지금 자 아무도 저기에 지금 그 물건들이 끼워져 있으리라고 상상도 못했잖아요. 요 1, 2, 3등에서 찍은 장면에서는 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자고요. 여기에 있던 물건들이 지금 아슬아슬한 상태고요. 좀 이따 보면 확 내려온 게 보여요. 여기에 있던 물건들 네. 발견했던 물건들이 선장이 내려오면서 이 거의 물건들 떨어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선장이 내려오고 네. 5초. 그리고 선장이 내려온 이후 5초 후의 장면에서 여기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근데 그 물건들 어디 갔느냐? 끼워져 있어요. 여기에 갔다는 거예요. 박스 뒤. 요 박스 아래쪽에 여기 예, 여기. 여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끼워져 있어요. 그 물건들이 떨어진 물건. 그리고 그 물건을 이 박한결 씨가 밑으로 계속 보는 사이에 선장은 타고 박신봉을 계속 보고 있죠. 그 아래쪽에. 네. 다친 것처럼 다리라도 다친 것처럼 이렇게 나오죠. 뭐 다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 네. 아래를 보고 있고 그리고 나서 배가 뒤로 후진합니다.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조타실 안에서 이렇게 내려볼 때 내려보는 거 아니고 찍은 사진에 보면 이걸 현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배 타신 분들이 하지만 현등인 것 같은데 라고 말씀하죠. 녹색 상자 저기 안에 등이 들어갔고 세워갖고 밤에 왼쪽에 빨간 등, 홍등, 청등하고 퀴는 그 등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걸 비닐 커버를 녹색 커버를 이렇게 붙여둔 거예요. 밑에 전선 2개 들어가고 바로 옆에 공간이 있었어요. 여기다 넣었다는 거죠. 여기다가. 네. 요 장면은 뭐냐면 여기서 찍은 거예요. 여기서. 예, 요 장면 내부에서 여기서 바꿔. 아래를 보고 찍은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요 장면. 그러니까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요 빈 공간에다가 그 검은 천에 싼 두 천과 그 구명조끼. 구명조끼를 여기다 넣었다. 그러니까 구명조끼는 100%고요. 그 물건은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하여튼 여기에 요 같이 넣지 위치에 않았을까. 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 예. 근데 여기가 딱 저기 1, 2, 3장에서 어쩔 수 없이 법규대로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그 스마트폰 영상 촬영 그 앵글에서는 딱 사각지대예요. 예. 보일 수가 없는 곳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근데 여기 있었다고 보기가 그런 추정이 굉장히 그 가능성이 높은 게 박형근 씨가 여기 서서 밑을 계속 보고 있었잖아요. 네. 네. 자. 예. 그리고 나서 1, 2, 3장 3정이 떠나고 나서 벌어지는데 이건 제가 1, 2, 3정 촬영 영상 위주로 어떻게 보이는가를 보여드린 거예요. 아직 이 진실의 영상은 아니고요. 한번 보십시오. 1, 2, 3정 영상을 편집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배가 이제 멀어져 갑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여기 남아있고 이 사람들은 배가 이렇게 또 떠나는 거예요, 뒤로. 네. 박한결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이렇게 남아있는 장면인데 36초. 그리고 그로부터 36초 후에 네. 계속 그렇게 서 있고 동일한 포즈예요. 계속 서 그래서 있고 배가 다시 와요. 네. 36초 후에 네. 겨우 36초 후에 36초 전에 배가 떠났다가 네. 이 사람들은 여기 계속 서 있는데 36초 후에 배가 다시 돌아온다고요. 졸라 이상하지 않아요? 그럴 거면 여기 서 있다가 그냥 저 사람들 태우면 되잖아. 그렇죠. 36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네. 졸라 이상해. 이 36초 동영상 첫 장면하고 요 사진, 36초 전의 사진을 보면 포즈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이 두 사람이 남아서 36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찾아냈습니다. 네. CN235가 이 36 공백 기간을 촬영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으나. 네,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싱크를 맞추지 않으니까 몰랐는데 싱크가 이제 맞아지니까 그 사이를 보고 싶으면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렇게 다른 카메라로 보는데 한 사건에 여러 카메라가 여러 각도에서 보니까요. CN235에 찍혀 있더라고요. 이 CN235 사실 좌측 상단에 보면 HD TV라고 나오는데 그 국회 제출된 영상은 HD가 아니에요. 저화질이에요. 예, 화질이 4배인가 굉장히 저화질이라서 어떻게 보이냐면 이 HD 화질이 만약에 이렇게 해경이 이렇게 박해경이 찍힌다면 CN235 저화질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하얀 장갑과 뒤에 그 해경, 이 형광색으로 보이는 요것만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 조타수하고 같이 있는 이런 장면도 보면 이게 거의 빨간색이 희미하게 보이고 박한결도 이 하얀색만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형광색만 옛날에 그 가수 클론인가요? 막 이 장갑 끼고 막 이렇게 노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걸 보시고 동작을 보고 자세를 예측하실 수 있어요. 특히 박한결은 이 하얀색 마크를 보면 이 항해사가 앉아 있는 상태인가 지금 서 있는 상태인가 이걸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냐면 초계기가 찍은 영상은 이렇게 화질이 나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빨간색과 이런 하얀색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를 보고 그 그렇죠. 사람의 동작을 네. 추정할 수 있다. 이런 네. 얘기죠. 손이 어디로 가나를 보시면 진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예. 이제 이거는 보시겠습니다. CN 235가 촬영한 초계기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시간 싱크를 맞춘 다음에 발견한 장면이에요. 예. 근데 배가 이렇게 멀어졌어요. 멀어지죠? 박혜경의 손이 손이 왔다 갔다 하죠. 네. 이렇게 손 동작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상욱이 여기 1, 2, 3정에서 어떤 손동작을 같이 해요. 뭐라고 합니다. 네. 손 동작으로. 예. 배경이 상체를 굽히고 있어요. 깊이. 근데 여기 박한결이 보이는데 숙이고 있어요.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밑이에요. 하얀색 마크가 쪼그리고 앉아 있어요. 갑자기 혜경이 현등 밑으로 손을 넣는 동작을 해요. 요 해경 앞에 앉아있던 박형결이 쪼그려 앉아있고 해경도 이 밑으로 손을 집어넣는다고요. 예, 현등 밑에.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뭔가 흰물체가 등장합니다. 없던 사각의 흰물체 등장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와요. 잘 보세요. 뭘 듭니다. 거기 들어올려요. 이거 2회 반복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이 마지막 장면 잘 보세요. 손을 흔듭니다. 이렇게. 손을 보이시죠? 들었다가 내려요. 그러니까 와요, 배가. 그 뒷장면도 한번 보세요. 제가 몇 초 더 넣어놨습니다. 손을 흔들죠, 이렇게. 선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배에 남아있던 박한결과 박혜경이 네. 우리가 물건이 그 아래에 있다고 예상한 그 위치에 손을 집어넣고 쭈그리고 앉고 해서 뭔가 꺼내요. 그리고 뭔가 꺼낸 다음에 떨어져 있던 1, 2, 3정을 향해서 손을 흔듭니다. 그러니까 1, 2, 3정에서 있던 선원들이 그걸 지켜보다가 배를 다시 갖다 대요. 꺼내는 건지 넣는 건지는 불분명해요. 50대 50 같고요. 한번 보십시오. 예. 손동작. 이 손동작을 하고는 이때는 떠날 때예요. 이쪽 해경이 반응을 합니다. 1, 2, 3정 해경이. 보세요. 곧바로. 손 들죠? 그러면서 쭉 멀어져요. 자세 보세요. 기마 자세처럼 이렇게 농구 디펜스 자세처럼 박한결을 가리고 있죠. 박한결은 쭈그리고 앉아 있고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두워서. 저는 뭔가를 꺼낸 거라고 보는데 그 검은 거에 쌓여있던 걸 꺼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대로 잘 집어넣던가. 네, 그 다음에 현등 밑으로 넣는 거 보면 포장을 풀고 그걸 현등 밑에다 감추는 동작인지도 몰라요. 포장을 풀고 꺼낸 건지 네. 포장을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어요. 뭘 해요 지금. 근데 분명히 휜물체는 없었는데 저게 서류인지 뭔지 모르는데 휜물체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서 잘 보세요. 일어섭니다 이제. 예. 일어서고 두 개인데 그걸 느리게 잡아서 치켜 들어서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요. 뭔가 하죠. 손으로 그리고 손을 부르고요. 흔들어요. 네. 이거 마지막 장면이 중요해요. 느린 재생으로 보니까 손을 손을 뻗어요. 흔들어요, 이렇게. 예. 배를 향해서. 예. 와라 이제 됐다. 그리고 배가 왔어요. 예, 그런 표시 같아요. 손을 이렇게 들죠. 아니 이건 밧줄을 올린 적이고 조금 전이 이제 손을 들어서 표시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이 과정이 겨우 36초예요. 그 손은 그 박모 해경이었어요. 그 조타실에 나중에 올라왔던 그 사람이 손을 들었다가 내려요. 뭘 하는지 모르는 그 행동을 하는 동안은 배가 떠나 있다가 그 행동이 떠나니까 배가 다시 왔어요. 왜냐하면 1, 2, 3장이 저기 잘 보이네요. 이 옆에 그 일반 승객도 있고 그랬어요. 여기는 일반 네, 승객이라고. 구해진 일반 승객도 있고 부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눈이 있는 거죠. 목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뒤로 쭉 물러나죠. 그리고 사실 여기 의경도 있는데 의경들은 그냥 로봇처럼 움직여요. 시키면. 그렇지만 그 의경들이 여기 가담하지 않았다면 보고 기억할 줄은 알거든요. 어디다 제보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눈들이 있어서 뒤로 물러난 게 아닌가. 이 박한결이라는 선원이 하는 행동과 그리고 그 행동이 무엇이든 간에 그 행동에 해경이 공모자인 건 분명한 겁니다. 박모 해경이라는 그 한 명의 공모가 아니라 그건 조직적이라고 봐야겠죠. 다 지켜보고 그렇죠. 있었어요. 배가 뒤로 물러났다 다시 왔으니까. 네, 그걸- 이걸 두고 일반 승객이었다고는 더 이상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반 승객을 두고 이런 일을 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일반 승객이었다 선원이 이제 몰랐다는 얘기는 철저히 100% 깨진 네.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선원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최소한 요 앞쪽 부분에 탔던 선원들은 다 보고 이 상황을 있었어요. 계속 지켜보고 있다가 36초 후에 그게 끝나자 다가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박기호라고 제가 써놨는데 조타실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3명 중에 1명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 앞쪽에서 타고 바라본 사람이 예, 저 청색 옷 입었던 사람이 박기호 씨였고요. 그 사람이 그리고 왜 중요합니까? 그냥 지나가던 사실은 조타실 3인방 중에 1명이기 때문에 그 마지막 사고 순간에 1명. 어쨌든 배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잘 알고 있던 네, 가장 잘 알고 있던 세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이 요 배 앞쪽에서 타고 그 과정을 지켜봤다는 거고. 예. 그리고 이 과정은 아마 제가 볼 때 이 조타실 보이지 않습니까? 저 1, 2, 3정의 조타실, 창문들 3개 보이죠? 저기서도 아마 어쩌면
정장이 다 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아니, 있다. 배가 어떻다 하는데, 예. 당연히 배 선장에 그렇죠. 해당되는 사람이 알죠. 모를 리가 없죠. 후진 명령 이런 명령권은 선장에 있잖아요. 뭘 했는지 모든 해경이 다 아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36초 동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제가 뻗는데 이 해경이 들고 있던 양손의 검은 물체. 여기 턱에 문지방에 있다가 내려온 두 가지 검은 물체라고 예상되는 그 두 가지 검은 물체를 해경이 들었다. 이게 네. 이 사진으로 잘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HD로 해서 큰 화면으로 보면 잘 아니까요. 어차피 이 증거들은 저 특별조사위원회에 다 넘겨질 건데 그 분들한테는 제가 HD로 해갖고 깨끗한 화면으로 주니까 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확인하시면 돼요. 사실 두 개를 들었는데 하나는 얼굴에 가려져서 살짝 안 보이는데 하나 드는 건 왼손에 든 건 정확하게 아마 화질이 되게 나쁘지만 드는 게 아마 확인되시지 않았나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기 지켜보는 사람들. 해경도 지켜보는데 선원들도 여기 쭉 4명이 서서 지켜보고 기관장, 조타수, 항해사도 이 과정을 다 이 보고 과정 있었어요. 전체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해경도 지켜보고 있었고. 해경도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었고. 주요 선원과 해경은 같이 공모하여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이제 조타수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일이 있고서 이제 요 일이 있고 예, 지난주에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 두 사람이 이제 남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 수도로 따지면 지금 일이 먼저 벌어진 겁니다. 예. 이제 그리고서 뒤에 뭐 필리핀 가수라든가 뭐 그런 사람들 있고 조타수에 있던 사람이 다 나가고 조타수 조준기 사고 순간에 조타수가 아까 첫 영상에서 봤지만 남고 똑같은 이 박모 해경이 남아요. 그리고 배는 또 후진해 버리고 둘만 이렇게 남겨진 상황에서 그 해경이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서 조준기에게 주고 자기는 그 밑에 아까 박한결이 내려올 때 내려와서 끼워져 있던 그 구명조끼를 입죠. 이제 그 상황인데 거기서부터 어떤 일이 이제 벌어졌는지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건데 이 두 사람은 뭘 했냐? 예. 그걸 찾겠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이제 갈아입고 바다에 뛰어들었잖아요. 예, 갈아입고 물에 뛰어들고 그다음 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제가 그 영상으로 만들어 왔어요.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이 영상을 어떻게 만들었냐를 이건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뭐냐면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나면 그런 영상 나 못 봤는데 어디에도 없는데 이런 말이 나올까봐 이건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건 스테빌라이징 기법이라는 영상 기법을 통해서 얻어진 영상이에요. 뭐냐면 그 헬기에서 이렇게 찍을 때 막 흔들리면서 다른 걸 찍다 구석에 걸린 장면인데 너무 심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제가 이렇게 빼서 사진처럼 잘라갖고는 볼 수 있는데 여러분께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유일한 기법이 뭐냐면 말하자면 이거예요. 쥐 두 마리가 막 이렇게 정신없이 가면 그걸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잖아요. 쥐의 표정 이런 거. 근데 이 카메라를 클로즈업 해갖고 만약에 쥐의 속도로 계속 쫓아다닐 수 있다면 계속 화면에는 쥐가 잡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스테빌라이징 기법인데 이게 저 프리미어라는 그런 편집 프로에서 스테빌라이저라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게 심하게 움직여요. 그래서 인간 스테빌라이징을 했습니다. 저희 연출부원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씩 스테빌라이징을 다 해갖고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짧지만 편집을 해서 다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아마 보게 되면 이 구명조끼 입혀주는 영상 그리고 바다에 뛰어드는 거 그다음 바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까지 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박혜경의 모습이고 네. 이게 노란색 처음에 나왔죠. 1번 펜더 노란색 이게 왜 물에 펜더 떨어져 있지 하던 네, 이거 네, 노란색 펜더 이거를 이 사람들이 잡아요. 네. 그리고 조타수 뒷모습 뒷모습. 카메라 확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서 여러분이 못 알아보실까봐 본 거예요. 그리고 좌측 하단에 보면 이게 해경의 뒷모습이라는 건데 이 뒤에 이렇게 노란 형광 하얀색 이렇게 형광 마크가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뒷모습이에요. 머리 뒷모습 그리고 조타수는 빨간 이 상의를 입고 있기 때문에 빨갛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하얀색은 구명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둥그런 거 이게 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점은 이 해경의 왼손에 어떤 물체가 나옵니다. 이 해경. 예, 이 해경, 박해경. 이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막 흔들리는 장면을 스테빌라이징을 했다는 겁니다. 네. 여기 둘이 남았잖아요. 허리 부위를 만져주고 있죠.
둘이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입고 옷을 갈아입죠. 그리고 뛰어들어요. 자, 이제 보시겠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뛰어들은 다음의 장면인데 혜경이 요 부분을 보세요. 팬더 쪽으로 다가가죠. 노란 팬더. 예, 그리고 또 뭘 이렇게 손에 몰래서 들고 있는 끊으려고 하는 손에 들고 있는 이거. 혜경은 뭔가 들고 있었어요. 예, 검은 물체. 그 물체를. 그리고 여기서 놀라시지 말아야 되는데 혜경이 이렇게 구명조끼가 안 잠겨 있어요. 그래서 나비처럼 펼쳐지고 막 이러는데요. 이렇게 펼쳐져 있다고. 혜경은 예, 예. 다른 사람과 틀리게 다른 사진을 물속에 보면 뛰어들 때 이 구명조끼를 안 채웠거나 물 속에서 벗었거나 자크를 벗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다시 안 보세요. 채워져 있어요. 다시 보세요. 예. 자, 이게 둘이 남았던 장면이에요. 바닥에 떨어져 둘이 여기 남아 있잖아요. 여기 네. 두 사람이 딱 붙어가지고 예. 뭘 하고 있죠? 뭘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리고 옷을 구명조끼를 입죠. 입고. 구명조끼를 꺼내가지고 혜경이 예. 그리고 같이 뛰어내려요. 뛰어들고요. 그리고 나서 찍힌 장면은 혜경이 구명조끼가 활짝 벌려져 있는데 나비처럼 이렇게 벌려져요. 예, 또 벌려지죠. 혜경이 예. 혜경이 찍은 장면. 예. 이건 박강렬 그리고 씨고 혜경이 검은 게 있죠. 그걸 손에 들고 팬더 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다시 노란 팬더. 예, 노란 팬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뭘 꺼내는데 검은 물체였어요. 손으로 들어. 요 뒤에 장면에 잘려 있고. 이 머리 크기하고 저 검은 물체하고 비교해 보시면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원본 보여드리는데 머리 크기의 한 3분의 2 머리 사이즈 그 정도 물건이었어요. 그렇게 치면 조타실에 있던 약간 오른쪽 두 물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 크기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결을 생각해 보면 문지방에 있던 게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밑에 숨겨져 네, 있다가 숨겨져 있다가 이 두 사람이 그 둘 단지 그 중에 하나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걸 들고 물속으로 뛰어든 게 아닌가 그렇죠. 이렇게 연상할 수가 있죠.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들도 나오는데 보통 그냥 이렇게 구명조끼를 갖고 둥둥 떠 있거든요. 근데 둘이 굳이 이 노란 팬더에 가서 이 조타수는 꽉 잡고 있고 이 사람이 그냥 자기 이렇게 떠 있다 구조되면 되는데 노란 팬더를 잡고 이렇게 하길래 야 확률적으로 봐서 이 안에다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추정도 좀 해봤었어요. 맨 첫부터 얘기했던 이게 왜 물속에 여기 떨어뜨려 갔지? 네. 했는데 그걸 이 두 사람이 뛰어내려서 잡습니다. 잡고 혜경이 한 손에 들고 있던 뭔가 검은 물체를 그 팬더 안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행동 아니냐. 네. 팬더의 가운데 틈이 있거든요. 예, 구슬 3개 이렇게 낀 것 같으니까 그리고 근데 탄력이 있어갖고 실제 거기에 넣는지 안 넣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어쨌든 네. 확실한 것은 갖고 검은 있었죠. 물체를 혜경이 들고 있었다 손에. 근데 혜경은 분명히 여기 구조하러 가고 뭐 할 때는 저런 크기의 검은 물체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이건 100%예요. 그런데 지금은 손에 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물에 물건은 뛰어들었어요. 조타시에서 나온 물건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섞여서 구조가 되는데 예, 구조가 되는데 아까 그 조타수 조준기 되게 그 구명조끼 막 만졌잖아요, 혜경이. 근데 바로 그 구명조끼를 조준기가 이렇게 발이 걸린 상황에서 두 혜경이 고무부트로 들여온 다음에 거기서 벗든가 이것도 아니라 가린 상황에서 벗깁니다. 그리고서 구명조끼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구명조끼부터 벗겼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네, 자기가 벗었는지 벗겨졌는지. 근데 두 명이 엎으러져 후에 혜경 손에 이 그 혜경의 구명조끼가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안 입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는데 이 팬더를 가져가더라고요. 회수합니다. 이 사람들을 싣고 나서는 이걸 회수해요. 만약에 네. 이게 구조를 위해서 던져놓은 거면 계속 던져놓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거기서 삼삼오오 빠져나오는 그런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잡고 혹시 구명조끼가 뭐 좀 불량이 되면 하여튼 도움이 될 텐데 그걸 굳이 회수하더라고요. 지난주와 이번 사건을 연결해서 얘기하면 박한결 이 여자 학예사잖아요. 박한결이 내려왔을 때 문지방에 있던 어떤 검은 물체 2개가 아마도 그 박스 밑에 숨겨진 것 같다. 그죠? 현등 밑에. 예. 그리고 나서 굳이 배가 뒤로 빠지고 그 사이에 혜경과 남아있던 박한결 씨가 뭘 합니다.
포장을 풀은 건지, 포장을 한 건지, 꽁꽁 묶은 건지, 뭘 했는지 모르죠. 36초 동안 해요. 그 사이에 배는 뒤로 빠져 있고, 그게 끝나자 배를 하에 손짓하니까 배가 다시 와서 이 사람 싣고 가요. 예, 근데 그 중간 과정에 총수님 이게 중요하죠. 검은 물체 두 개를 1, 2, 3정에서 이렇게 들어 보이고 내려놓는다라는 동작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걸 확보했다는 의미인지 포장을 했다는 의미인지 뭔지를 하여튼 모르겠어. 그렇지만 해경이 그 뭐 검은 물체를 갖고 있죠. 조타시에서 나온. 예. 네. 그러니까 배가 뒤로 빠진 것이 이거와 관련된 거라고 확인되는 장면인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포장 다 했어. 아니면 이거 확보했어. 아니면 숨겼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남은 두 사람이 뭔가를 그 물건 가지고 하고 배가 빠졌다가 그게 끝나자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 사람 돌아왔다. 탄다고요. 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다 탄 다음에 이 배가 떠나는데 두 사람 남겨놓고 떠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네. 조타수를 남기고 네. 똑같은 그 해경을 하나 남기고 예. 그 남은 사람들이 둘이서 조끼를 막 갈아입고 이 짓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물로 뛰어내렸는데 뛰어내렸더니 조끼가 열려있고 한 사람은 한 사람 손에는 이게 들려있는 거죠. 예, 그래서 해경 손에. 끼고 뛰어내렸는지 그 물건을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물건을 갖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봐야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그 물건을 이제 그 노란 그 팬더에다가 넣으려고 한 건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정확하지 하여튼 않습니다. 팬더와 같이 다 회수가 예, 갔다. 팬더와 구명조끼를 회수해 가죠. 해경 그러니까 구명조끼를. 그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 배에서 뭘 꺼내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들키거나 적어도 해경과 선원 이외의 사람들한테 들키거나 예. 찍히길 원하지 않았어요. 각 헬기 그리고 도는 CN235가 계속 등대처럼 돌면서 계속 찍고 있으니까. 거기에 찍히길 원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배를 빼서 무슨 작업 시간을 확보해주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은 아마도 조타수와 그 해경이 아니었을까. 박해경이라는 분은 박모해경이요? 예, 예. 의경은 아니고 네. 해경 내에서의 직급이 그냥 실무자급입니까? 아니면 상당히 고위급입니까? 경장. 경장이면 꽤 고위급이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배에서 해경 손으로 1, 2, 3정으로. 1, 2, 3정으로 넘어가서 아마 무트로 몰래 꺼내 했을 때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그렇죠. 중요한 거는 해경이 개입했다는 겁니다. 그냥 그 급박한 순간에 구조를 해야 될 첫 급박한 번째로 한 순간에. 일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애들을 구해야 되는 급박한 순간에 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애들을 구하다가 이걸 하러 온 게 아니에요.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겁니다. 해경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원한테 가가지고 선원을 배에 싣는 것도 싣는 거지만 그들이 들키지 않도록 뭔가 배에서 꺼내서 가져갈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 물건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 전체에 해경이 공모하여서 그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얼핏 추정해보자면 배 항적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까?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고 이후에 세월호에는 배 항적을 기록한 VDR이라고 그러나요? VDR? 예, VDR은. 근데 없다고는 공식적으로. 그런 하는데 기록 장치들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예. 그리고 사실 뭐, 저 GPS 수신기 나오는데 거기에 이게 제가 매뉴얼 읽어보니까 뭐 1시간 전까지인가 그 매뉴얼에 보니까 이게 메모리 카드가 있어갖고 GPS 수신된 게 이렇게 기록될 수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메모리 카드가 있다면 만약에 고의 침몰이라면 그 메모리 카드를 빨리 빼내야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록 장치인데 기록에 관련된 그런 카드나 어떤 것들을 기록, 뭐 항해일지, 뭐 어쨌든 사고와 관련된 밝히고 싶지 않은 어떤 뭐 기록물이나 장치 그런 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조타실에 있으면 자기네들한테 불리하다고 생각한 걸 가지고 나왔겠죠. 혹은 뭐 우리가 국정원 연료소를 계속 얘기했는데 일정 정도 네. 뭐 그거와 관련된 자료였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몰래 빼냈어요. 네. 몰래 빼내는 과정에 해경이 관여했어요. 그렇죠. 오면서 출동해서 오면서 뭐 서로 교신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교신이 없는 두 주체가 저렇게 손발이 딱딱 맞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오면서 서로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서로 플랜을 짰다고 봐야죠. 저건. 세월호에 도착한 해경 1, 2, 3정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이겁니다. 이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아이들을 구하러 갔어요. 그것도 배에 떠 있는 아이들. 근데 이렇게 해경과 선원이 공모하여 뭔가 물건을 꺼내고 그리고 그 물건을 꺼냈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공모하였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고 선원인 줄 알았다는 것도 알려지지 않았고 그 사실 이제 알려졌잖아. 예. 여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거 재수사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당연히 최소한 해야죠. 그리고 제일 알고 싶은 게 그 지시자. 누가 지시했나? 어느 선을 지시한 거야? 해경 1, 2, 3정의 함정이야? 아니면 그 위에서 지시한 거야? 해경한테. 이거 굉장히 큰 덩어리가 하나가 나온 거죠. 이걸 다 넘기고 이걸 조사를 하죠. 네, 조사위원회에서. 특위에는 이미 예. 넘기기로 돼 있고요. 예. 특위위원들한테는 잘 설명도 하고 제가 편집기 앞에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하니까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근데 이런 게 하나씩 나올 때마다 조금씩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게 이거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전체 그림이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전체는 몰라도 여하간 배에서 뭐 꺼내가지고 자기들 실어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배를 넣었다 뺐다도 했고 근데 그 중에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당당하게 거짓말하고 몰랐다 우리는 뻔히 알 수 있는 정부가 그냥 침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김 감독에서 하나씩 밝혀지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밥 잘 먹고 운전 조심하고 있어요. 밥 잘 먹고 운전 덤프 트럭 보면 조심하고 피하고. 문단속 잘하고 예. 그러길 바랍니다. 네. 펀딩 참여해 주시고요. 이 1, 2, 3정뿐만 아니라 세월호 전체 퍼즐들이 다 맞춰질 때까지 김 감독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